오늘은 매우 유명한 인터뷰 기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섰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23년 전에 지구인이 넵틸리언을 상대로 인터뷰하여 인터넷에 배포한 내용입니다. 기자 이름은 오레크라고 하고 넵틸리언은 나서타라고 하여 나서타 인터뷰 파일이라고 불립니다. 오레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인터뷰는 1999년 12월 16일에 스웨덴 남부의 모 도시에서 진행되었고 정확한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레크는 어떻게 넵틸리언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998년에 스웨덴의 산속에서 거주하던 한 사람 EF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숲속에서 낯선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은 외모상으로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사실은 여성 넵틸리언이었고 이름은 나서타였습니다. 왜 인간과 같은 모습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게 됩니다. 나서타는 지하 도시에서 자료를 수집하러 지구 표면으로 나왔고 그때 EF와 숲속에서 여러 차례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며 서로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서타는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넵틸리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EF는 이 사실을 자신의 친구인 오레크에게 전하며 넵틸리언에 대해 인터뷰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친구 오레크는 기자나 작가였나 봅니다. 사실 이 인터뷰는 넵틸리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오레크와 넵틸리언 사이에는 비밀스런 인터뷰가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오늘은 첫 번째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오레크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레크도 넵틸리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죠. 인터뷰에서 이 여성 넵틸리언은 오레크에게 넵틸리언의 기원, 인류의 기원, 지하세계, 외계인, 역사의 진실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고 합리적으로 느껴졌으며 웬만한 영화들을 KO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과학, 고고학 모든 내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됩니다. 전의 영상에서는 안드로메다인의 시각에서 보는 인류와 넵틸리언 사이의 역사 이야기였죠. 그럼 이 인터뷰는 반대로 넵틸리언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역사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어 모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특히 인터뷰 대상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진실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작자는 절대 진실이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량은 너무 많습니다. 가능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나서타 자신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넵틸리언에 관한 내용이며 세 번째는 역사의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나서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레크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외계 생물체인가요? 당신이 보이는 대로 나는 당신과 다른 종족입니다. 즉, 당시 오레크가 넵틸리언을 보았을 때는 파충류 형태였던 것입니다. EF랑 만날 때는 일반인 여성 형상이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설명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포유류 동물이 아니고 파충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일부 포유 동물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고대 종족이고 저는 여성입니다. 대충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지구의 진정한 원주민이고 당신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테런이라고 하고 지구인들은 테런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테런이고 우리는 지성인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테런이 아니기에 지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종교 문헌에서도 넵틸리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고대 문헌들에서도 뱀과 유사한 동물이 언급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묘사한 것이고 당신들의 성경에서는 인류의 창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뱀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잉카의 고대 부족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우리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당신들의 종족이 단 200~300만 년 만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창조된 존재이고 당신들을 창조한 사람은 우리가 아닌 다른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외계 생물체인가요? 라는 물음에 회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이 지구에서 기원한 지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아닙니다. 지구는 우리의 행성이고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요?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 이름은 당신 인간들의 혀로는 발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종족 문화에서는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인류 사회에서는 라서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냥 라서타라고 부르면 됩니다. 언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가깝게 발음해 본다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름에는 뱀같이 스스스스 하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름 같은 느낌을 주는 이름이 없고 말하는 특징으로 구분되며 어릴 때부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특별한 의식을 거쳐 이름을 부여받으며 이 이름은 유일하고 우리 전체 종족 내에서도 유일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태양의 공전을 바탕으로 낮과 밤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해요. 그러면 오늘의 나이는 57,653 자기장 주기고 정신적인 나이로는 16,337주기입니다. 인간의 나이로 환산한다면 올해 28살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당신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직업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인간 사회에 호기심 많은 학생입니다. 지표면에는 조사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UFO에 관한 것입니다. UFO란 정말로 외계인이나 당신 종족이 조종하는 비행 물체인가요? 사실 UFO는 세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들의 인간의 군대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신들이 모를 뿐입니다. 아주 소수는 우리 출처이고 대부분은 또 다른 외계 종족의 비행선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당신들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보인다면 그것은 은폐 시스템의 고장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원반형은 타외계 종족의 비행선이고 삼각형은 인류가 외계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함선은 시가형이고 대부분 남극과 북극에서 보일 수 있고 소부분은 아세아 중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서타 자신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넵틸리언 종족의 내용입니다. 일단 넵틸리언의 종족은 특정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그들의 건축물에나 함선에 그려지고 이로써 넵틸리언의 소유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총 2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모양입니다. 검은 배경 위에 4개의 흰 날개가 달린 청색 뱀인데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지금 주로 이 상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형의 용 안에 7개의 별이 있는데요. 원형은 지구를 의미하며 7개의 별은 그들의 7개의 식민지를 의미하고 태양계에는 그들의 식민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레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인터뷰에서 당신의 존재를 입증할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인터뷰의 진실성을 증명할까요? 분명히 사진 찍으면 이 인터뷰의 신뢰도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종족은 의심 많은 종족입니다. 설령 사진이 있다 해도 당신의 종족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저에게는 아주 큰 모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의 사진이나 제 소지품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계속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종교적인 신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그렇지만 저에 대한 스케치는 허락했고 또한 저의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 여성의 신체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아마도 제 신체를 추측하는데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의 머리와 2팔, 2손 그리고 2다리와 2발이 있고 신체 비례도 당신들과 유사하며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2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이지만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포유류 동물의 일부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아기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내 알을 낳지만 모유를 먹입니다. 왜냐하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더 좋고 선진적인 육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피부는 녹색과 베이지가 혼합된 연한 녹색이며 갈색의 불규칙한 비늘들이 피부와 얼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눈은 인간의 눈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동공은 검은색이고
주변에는 밝은 녹색의 홍채로 감싸 있습니다. 우리 동공의 모양은 인류랑 다릅니다. 인류의 동공은 확대 축소가 가능하지만 항상 원형을 유지하는데 우리 동공은 타원형에서 직선의 형태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망막이 빛에 매우 민감하므로 동공이 보조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키는 160cm에서 180cm 사이고 보다시피 꼬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외부에 돌출된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처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음파를 들을 수 있으며 귀 위에는 덮개 같은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위로 우리는 귀를 완전히 덮어 닫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 활용되죠. 우리의 코는 좀 더 뾰족하며 콧구멍 사이에는 비자 형태의 기관이 있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기관으로 온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거의 퇴화되었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치아는 매우 강하며 포유류의 치아보다 더 길고 뾰족합니다. 머리색은 당신들처럼 다양하지 않지만 나이에 따라 모발색의 차이가 있고 우리의 모발은 두껍고 강하며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머리가 우리의 몸에서 유일하게 모발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체 팔과 다리는 당신들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무릎 위와 팔꿈치 위쪽으로 비늘이 벗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조금 더 길고 가늘며 손바닥의 피부는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처럼 손가락에 지문이 없습니다. 손톱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길게 자라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인간과 아주 다른 부분이며 파충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합니다. 그들 등에는 딱딱한 뼈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근육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돌출돼 있습니다. 이 조직은 척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혈관과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민감합니다. 태양이 비출 때면 이 등판을 드러내고 열을 흡수하는데요. 그 열은 빠르게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고 호르몬을 자극하여 매우 즐겁고 유쾌한 쾌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그들 지하에서도 자체적인 발광 장치가 있으며 인공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생동물이기 때문에 배꼽이 없습니다. 지하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부족 내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낯선 사람들과 있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만 얇고 널찍한 부드러운 옷을 한층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 인간처럼 무엇이든 먹는다 합니다. 그들과 인간의 식사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은 고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채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고기가 없으면 몇 주 또는 몇 달 후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먹는 육류는 우리와 같을까요? 소화계통이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대부분은 생고기만 먹고 비록 라서타는 조리된 고기를 더 좋아하지만 reptilian 대부분은 여전히 생고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생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태생과 유사한 난생이며 이 알은 몸 안에서 쭉 자라다가 점점 커져 결국에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알을 낳습니다. 그 후 중지의 민감한 부분으로 본능적으로 이 알 그어서 갈라내고 아기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신생아 길이는 30에서 35cm 정도며 알은 대략 40cm 정도라 합니다. 파충류이기 때문에 체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보통은 30에서 33도며 햇빛을 받을 시 체온은 8, 9도 상승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흥분되고 유쾌한 온도라 합니다. 그림자 속에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체온은 다시 30에서 33도로 내려가지만 차가운 온도는 그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는 인간과도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고 유전이나 혈연에 기반하지 않으며 결혼에 기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름에 기반하고 성인이 된 후에 서로 대화하는 어조 혹은 방식에 기반하며 한 가족은 40에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비슷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라도 반드시 나와 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란 거죠. 하지만 보통은 유전적으로 어조가 비슷하고 여전히 같은 가정 안에 있긴 합니다만 그 가정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라서타도 이 부분은 아주 고대로부터 형성된 사회구조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친밀도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처럼 친생부모랑 가장 친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지하 도시에 대해 언급했었죠.
인공으로 만들어진 태양처럼 빛나는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구는 준공인 거네요? 라서타가 말하길 지구는 준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지구 아래에는 많은 거대한 동굴이 있고 그들은 이 동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동굴들은 지표면에서 약 2000에서 8000m 정도로 떨어져 있고 북극에서 남극까지 넓게 분포돼 있으며 지표면으로 연결된 작은 터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다수 이 거대한 동굴 안의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거기에는 인공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지하도시 입구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당신은 제가 정말로 입구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당신이 그 입구들을 찾고 싶다면 직접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찾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호수가 있고 부근에 소수의 입구가 있는데요. 당신이 그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이 안 되네요. 작은 충고를 하자면 만약 당신이 좁은 동굴이나 터널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광산에서 안쪽으로 걸어갈수록 벽이 부드러워진다던가 평범하지 않은 더운 공기가 안쪽에서 느껴진다던가 환기통이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증기가 솟아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부근에는 부드러운 벽과 함께 회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문을 열게 된다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환기 시스템이나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둥근 기계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로 가는 입구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이미 눈치채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벽에 방금 언급한 두 상징이 있는 둥근 방에 들어왔다는 것으로도 당신은 이미 큰 문제 상황에 놓인 것인데 만약 방에 아무 상징도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상상 이상의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하 기지들이 우리 종족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의 새로운 터널 시스템은 다른 외계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만약 이 상황까지 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내 지구에는 넵틸리언뿐만 아니라 넵틸리언과 적대적인 종족을 포함해서 다른 외계인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외계인은 넵틸리언보다 더 불친절하고 지금 보면 넵틸리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물론 그들도 인류가 찾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관건적인 질문을 합니다. 방금 인류 사회에서 라서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고 지상에서 일광욕을 즐긴다고 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인간들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먼 고대에서는 인류의 선조들이 우리를 여러 번 보았고 신으로 숭배했으며 그래서 종교 문헌에서도 각 대륙의 고대 문헌에서도 벽화와 조각상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의 과학자들은 이런 문헌의 발견을 해석할 때 신화, 전설, 미신과 종교라고 부르며 우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끔 지표면에서 우리를 당신들의 사람들이 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목격 사례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들의 과학자와 정치가와 직접적인 연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들의 표현으로 1급 비밀에 해당되며 일반 대중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락은 타 외계인들의 침공에 맞서 당신들을 지원할 때만 있으며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네, reptilian은 우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지구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들도 총적으로 타 종족이 지구를 침범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변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할 말은 당신이 믿지 못할 이야기며 심지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경 당신이 이 부분을 물었으니 설명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선진적인 종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텔레파시와 염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마와 아기들은 최초의 몇 개월에는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합니다. 당신 인류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이 잠재된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뇌하수체가 더 크고 특히 햇빛 작용하에서 이 능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타 외계종들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력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본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심지어 타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우리가 볼 때 인수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똑같은 단일 정신체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인간을 만날 때 정신력으로 모 사람의 외모를 상상만 하면 인류는 인수랑 상관없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함을 못 느끼도록 영향을 주는 거죠. 처음에 저는 염력의 훈련을 통해 인류 마음에 간섭을 할 수 있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은 고정된 사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뭔가 안 해도 당신들은 자동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외모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염력을 가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당신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정신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섭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의식 프로그램에 선명한 버그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그는 우리를 최초로 창조한 일로임 종족들에 의해 고의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로임이란 종족은 인류기원의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됩니다. 이 버그는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바로 우리가 외계인을 볼 때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인으로 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한 대로 오레크가 처음 이 넵틸리언을 봤을 때 넵틸리언 원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레크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보여지는 파충류 모습 대신 일반인 형상으로 보이도록 변해줄 수 있나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스위치는 주로 첫인상에서 간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넵틸리언의 원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었고 강제적으로 염력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오레크의 마음의 극도의 혼란 상태거나 무의식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레크는 오히려 라서타를 일반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공격도 할 수 있네요. 그럼 살인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안 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사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우리는 당신들의 외모에 대한 판단력을 영향할 뿐이고 카메라는 영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속에는 원래 모습이 찍힙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는 모든 카메라를 피합니다. 우리 마음을 영향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복종하도록 영향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염력은 그냥 외모 판단의 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복종하라는 스위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UFO를 숨기는 것도 이 능력을 이용하나요? 각각의 함선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인공적인 신호를 보내는 막강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의 함선을 보고도 빈 하늘로 혹은 일반적인 비행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찍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하늘을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면 폰을 꺼내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라서타가 언급한 내용을 아주 많이 간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많은 종의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공룡들도 포함해서 전부 세계적인 재앙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대재앙의 원인을 인류의 과학자들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두 외계 종족이 지구에서 자원을 두고 격돌하여 핵전쟁이 발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외계 종족 중 한쪽은 인족이고 다른 한쪽은 파충류 종족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인족은 우리 조상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이 파충류 종족도 넵틸리언과 즉 라서타의 종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넵틸리언은 지구에서 기원한 종이고 이 파충류들은 다른 곳에서 온 것입니다. 두 종족은 매우 발전된 종족이고 지구에 왔을 때 지구에는 지성 생명체가 없었으며 오직 공룡과 일부 작은 포유동물만 있었습니다. 인족은 작은 개자리에서 왔고 파충류 종족은 우리 우주 속의 종족이 아니며 다른 우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인류는 아직 우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우주는 하나의 기포 같은 것이고 이 기포 밖에는 또 다른 기포가 있으며 파충류 종족은 바로 다른 기포에서 지구가 속한 기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 같은 개념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고 정확하게는 인간에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기에 우리를 창조한 외계인들이 우리의 지능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충류 종족은 하나의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할 때 실제 기술을 사용할 필요마저도 없습니다. 단지 염력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넵틸리언은 인류보다 정신력이 강하지만 그래도 우주에서 이동할 때는 실체 기술을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종족은 왜 전쟁이 발발했을까요? 사실 가장 먼저 지구에 도착한 종족은 인족이고 파충류보다 150만 년을 먼저 왔습니다. 지구에 온 이유는 아주 중요한 자원을 위해서인데요. 바로 지구상의 광물, 특히 동광이라 합니다. 전에 영상에서 금이라 했죠. 아닙니다. 동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동은 발전된 종족에 의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인족들은 그 시대의 대륙인 남극과 아시아에 몇 개의 식민지를 건설해 놓습니다. 그때 남극은 지금의 남극 위치와 다릅니다. 그 후 파충류가 오게 되는데요. 역시 지구의 자원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필요한 자원도 같은 것입니다. 동! 사실 파충류가 태양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족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랑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너희들 오지마, 오면 이런 식으로 교류란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교류를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구의 대기권 상층과 우주 궤도상에서 거대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 길지 않은 전쟁 중에서 인족이 우세를 가졌으며 파충류는 강력한 실험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무기가 바로 지구상의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를 파괴해버리는 핵융합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오늘날 중앙 아메리카, 즉 인류가 운석이 충돌했다는 지역에서 폭발했습니다. 결국 폭발은 지구상의 물과 융합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은 파충류 외계인들의 예측을 넘어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멸종되었고 대부분의 인족들도 죽어갔으며 지구에는 200년간의 핵겨울이 이어지도록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파충류 외계인도 파괴된 지구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아마 그들도 생물이니까 당시 파괴된 지구에 내려오지 못했을 수 있고 기다리려면 정상환경까지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200년간 핵겨울 환경에서 아주 소부분의 어류, 조류, 파충류, 작은 포유동물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에 속하는 티라노사우루스 종인 작은 공룡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룡은 두 다리로 보행했으며 키는 1.5m 정도고 큰 머리가 있으며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손가락과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장기와 소화기관에 머리 가운데는 인간의 눈보다 더욱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공룡 눈은 머리 가운데 아니고 말이나 소처럼 양측에 있겠죠. 인류에 비해 더 합리적인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작은 공룡들이 넵틸리언의 직계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넵틸리언은 도마뱀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고 공룡에서 진화된 것입니다. 그럼 이 생존된 작은 공룡종은 3천만 년이란 시간에 점차 현재 인류랑 비슷하게 생겨가고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넵틸리언이 지성 생물체로 진화하기에는 3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그들의 지혜는 더 한층 진화하게 되는데요. 스스로의 습성들을 학습하고 변화시켰고 추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굴에서 주거했으며 돌을 이용하여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몸을 덮였습니다. 당시는 빙하기 시대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태양빛이 충분하지 않아 불을 붙여 빛을 만드는 법을 익혔으며 신체적으로 척추 위에는 빛과 열을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하는 기관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그 후 또 2천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자연에 의해 27개의 하위 종으로 분리되었으며 종들 사이에는 지배를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24개 종은 멸망되고 3개 종만 살아남게 되며 이 세 종들은 서로 교배를 함으로 하나의 종족으로 통합됩니다. 바로 지금의 넵틸리언의 종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1000만 년 전에 자신들의 유전자에 분리 경향이 있는 부분을 유전 공학을 통해 제거함으로 절대 통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바로 그로 인해 진화가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화할 수가 없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상대로 넵틸리언은 아주 오래된 종족입니다. 넵틸리언은 1000만 년 전에 이미 고급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상에는 원숭이만 있고 인간은 없었으며 그들은 지구 내부에 대형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고유의 습관을 버리고
지표면에 올라와 생활하면서 전체 태양계를 점령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150만 년 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또 다른 외계 종족이 지구에 왔고 일로임이라고 불리우는 인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광물이 아닌 미진화된 유인원들이었다고 합니다. reptilian이 이 행성에서 살고 있음을 무시하고 유인원들의 진화 속도를 가속화해 미래의 자신들의 전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군단을 만들려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할 수 있는 종족을 만들려 했던 거죠. 사실 인류의 운명은 reptilian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일로임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구에 와서 동물들을 개발한다는 점이 싫었고 일로임 입장에서도 reptilian이 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reptilian은 어느 정도 발전된 지성 생물체고 일로임이 지구에서 군단을 배양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6번째, 7번째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reptilian과 일로임 사이에는 끝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당신은 6,500만 년 전의 전쟁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신 종족이 지능을 가지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은 reptilian도 1만 6천 년 전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북아메리카라고 불리우는 대륙에서 지름이 47cm 정도가 되는 원반을 발견했고 reptilian들도 알지 못하는 자성을 띤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안에는 대량의 내용이 담긴 수정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정판 내용물을 풀게 되면서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정원판은 당시 핵융합 폭탄 폭발 후 살아남은 인족이 역사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고 결국 인족은 생존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reptilian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현재 인류의 유전자 공학과 유사한 기술로 역추적과 역제조합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그럼 당신 종족들이 정말로 그렇게 오랜 시간 지구상에 살아왔다면 인간 과학자들이 당신과 당신 선조들에 관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원시시대 공룡들의 많은 뼈화석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뇌가 들어있었던 두개골, 손가락이 달린 손과 같이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진화한 파충류에 관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류 과학자들은 reptilian의 골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의 작은 공룡들의 골격은 잘못된 배열로 조립된 형태고 인간은 지능을 가진 파충류보다 동물로서의 공룡을 믿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립한 인류 과학자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거나 사기꾼으로 몰리곤 했답니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reptilian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로임 종족을 얘기합니다. 이 라서타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일단 일로임은 우리 우주의 황소자리에서 왔고 거인족이고 금발머리에 하얀색 피부며 일광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광이 그들의 피부와 눈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지성적이고 평화적으로 보여졌지만 나중에 진짜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의 유인원들을 새로운 종으로 진화시키길 원했으며 지구에 거주하는 reptilian은 거추장스런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들은 10,000명 이상에 이르는 유인원을 잡아갔고 몇백 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좀 더 인간 같은 종족을 데려왔으며 지구에 내려놓고는 바로 다시 몇천 년간 지구를 떠났다고 합니다. 데리고 온 이들이 바로 초기 인종이었고 일로임은 유인원의 마음과 두뇌, 신체 구조를 강화시켰으며 도구와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워주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데려온 개선된 인종들은 몇천 년간 지구에서 발전하도록 관찰했으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초기 창조물들을 소멸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6번 반복했고 7번째가 바로 지금의 인류라고 합니다. 23,000년간 총 7번 돌아와 유인원의 진화를 개선시켰습니다. 전의 인종 문명 유적들은 기본상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지만 삼각형으로 된 유적이 보존되었는데요.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고 5번째 인종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6번째 유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는 비미니 섬 지역의 해저에 있으며 1만 6천 년 전의 도시의 잔해로 된 유적입니다. 우리 7번째 인종은 8,500년 전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지금 종교문헌에 기록된 인류기원이라고 합니다. 라서타의 뜻은 사실 종교에서 기록된 인류기원의 내용과 시간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문헌에는 곡해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reptilian을 뱀이나 악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6번의 문명들은 전부 인간에 속하지만 지금 우리 7번째 인간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유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지금 인류의 조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6번째와 7번째 문명이 있을 때 reptilian과 일로임 사이에 긴 전쟁이 이어졌고 물론 일로임이 더 강력했지만
전쟁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로임도 내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인로임 내부의 일부 세력은 이 행성에서 계속해 재창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약 5,000년 전 지상과 우주궤도에서 있었고, 인로임은 막강한 음파 무기를 이용해서 넵틸리언들의 지하 도시들을 파괴했지만, 반면에 넵틸리언도 그들에게 속한 많은 지상 설치물과 우주 공간의 기지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전쟁을 지금 인류의 조상들은 목격하고 기록을 했고, 인로임들은 인간들에게 이것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여 당신들 종족에게 진화 실험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은 우리의 행성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는 우리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에 속한다고 합니까? 이 전쟁은 50여 년간 이어졌고, 4943년 전에 인로임들은 갑자기 지구상에 있는 자신들의 설치물들을 파괴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이 행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그 어떤 소식도 없었고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전쟁 중 양측 모두 굉장히 소모되었겠지만 인로임들은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남겨진 인류는 자기 문명을 세웠습니다. 비록 일부 인류들은 아직도 넵틸리언을 악의 상징으로 믿고 있지만, 넵틸리언들은 문명 초기에 인류 선조들과 교류가 있었으며 넵틸리언이 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0년 지나서 4900년 전쯤이죠. 또 다른 외계 종족들이 지구에 오기 시작했고, 닐은 인류의 버그를 이용해 또 한 번 새로운 신으로 등장하려 했답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의 진정한 신인 인로임 종족은 다시 돌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로임은 아주 오랜 시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창조물 인간을 지구에 데려왔을 때 몇천 년 동안 떠났었는데요. 라서타는 인로임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전에도 그랬듯이 7번째 창조물을 소멸시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7번째 창조물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될 수 없어도 다른 분야에서는 훌륭하죠. 음식도 잘 먹고 패션에도 감각이 있고 노래도 잘합니다. 소멸시키기에는 아쉬운 창조물이 아닐까요? 라서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들의 기원도 모르고 진정한 역사도 우주에 대한 이해도 많지 않으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에는 총 14가지 외계인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11가지 종족은 우리 우주에서 왔고, 2개 종족은 다른 기포 우주로부터 왔으며 또 한 종족은 다른 평면에서 왔는데요. 가장 진보된 종족이고 타 외계 종족에 비해서도 같은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외계 종족들 중 대부분은 인류를 동물로만 관찰과 연구하고 있어서 별로 위험이 되지 않고, 몇몇 종족은 넵틸리언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이랍니다. 그러나 외계 종족 중 3가지 종족은 악의를 품고 있고, 인류의 정부와도 일정한 교류가 있으며 그들의 기술로 우리의 광물 자원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4가지 광물을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전문 투자자가 계시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외계인이 원하는 광물이니 수량이 점점 줄어들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는 물속의 수소입니다. 수소는 그들이 핵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기 중에 포함된 일부 화학 요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DNA입니다. 이 악의적인 종족 중 일부의 DNA는 엄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유의 유전 구조의 잘못된 진화와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번식과 기술로 자신들의 DNA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물들의 염색체로 그들의 유전자를 계속 수정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결함을 완벽히 수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DNA와 우리의 DNA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의 완벽한 유전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완벽한 유전자 소유자입니다. 지구에서 거의 나가지 않아 방사선 피해도 그 어떤 상해도 받은 적이 없고 매우 원시적인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외계인들은 여러 개 손발이 달렸거나 희한하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오레크는 계속하여 질문합니다. 그래서 외계인 납치 사례가 존재하는 건가요? 납치 사례 일부분은 악의가 없는 종족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원시적인 지성생물체로서
그 신체와 정신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고 웬만하면 살아서 돌아옵니다. 운이 좋으면 뭔가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올 수도. 그러나 이 악의적인 세종족은 적대적이라 합니다. 피랍자의 생사에 관심 없고 닐에게 잡혀간다면 거의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외계 종족이 우리 버그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외계인이 아닌 정상인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레이 에일리언이나 타 형태로 생긴 외계인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외계인들이 인간에게 그들이 보여주기 싶은 모습으로 보여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정신력이 매우 강하며 넵틸리언은 그들에 비해 많이 약하다는 거죠. 심지어 인간의 기억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도 잠시 후면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영향 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버그는 모든 외계인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굳이 꼭 방지하고 싶다면 뭔가 마음을 조작하려 하는 감을 받았을 때 눈을 감지 말고 고도의 집중 상태로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분석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합니다. 조작자는 이런 상태에서 염력을 오래 쓰면 본인 두뇌도 손상 줄 수 있기 때문에 몇 분간 동안 성공하지 못하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약한 종족에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고 강한 종족에게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항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방금 아주 막강한 종족이 다른 평면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인류는 아직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평면이란 개념은 인간에게 설명할 수 없고 이 막강한 종족은 인류도 넵틸리언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단지 염력만으로 그 무엇이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뭔가 큰일이 닥친다면 인류 옆에는 이런 대신족도 있고 넵틸리언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인류는 현재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대적인 3종족 중 2종족은 냉전 중이고 세 번째 종족은 이 싸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답니다.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즉 10 내지 20년 내 인류와 이 3종족 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넵틸리언들도 이 전쟁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10 내지 20년 후라면 23년 전의 인터뷰니까 바로 지금쯤이 되겠죠. 그러나 전쟁일지라도 인류가 생각하는 전쟁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계 종족들은 많은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도 언급하다시피 버그를 이용하여 지도자에게 영향을 끼쳐 인류의 사회 시스템을 괴멸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혹은 다양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종족들은 이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문명이 약해지기 전에는 인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들은 그래도 그들의 함선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레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요? 눈을 뜨고 보세요. 당신들의 잘못된 역사와 당신들의 소위 말하는 과학자와 정치가만을 믿지는 마세요. 그들 중 일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혼란과 공포를 피하기 위해 공개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당신 종족들은 제 종족들 중 일부가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들의 세계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면 당신도 진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신들은 이미 조종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도 정상에 불과합니다. 이 인터뷰가 진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의 사회학 공부에 흥미있는 실험이 될 것이고 우리는 몇 달 뒤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가 공개한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당신 종족의 희망적인 면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1차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2차 인터뷰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대략 1차 내용을 기반으로 더 자세하게 보충한 버전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1차 인터뷰 기록이 공개된 후 2000년 1월에 작자는 누군가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은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었고 컴퓨터 안의 자료들도 삭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원고와 녹음 테이프는 별도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